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와, 지수 분위기가 좋죠. 근데 지금 특정 종목에 좀 쏠려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는 종목의 수가 훨씬 적어요. 이 말은 특정 종목에서 확실히 지수를 끌고 가고 있구나가 확인이 됩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글쎄요, 외국인의 수급은 코스피에서 오늘도 찾기는 힘드네요. 자, 이런 시장에서 어디에 낙관 전망을 계속해서 펼쳐갈 수 있을까요? 두 분과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모셨고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에 또 확인하셨던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 덕분인지요? 반도체 달리네요.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받아봤습니다.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오늘 스테이블 코인이 또 날을 잡았는데요. 긍정의 글씨가 많이 보이네요. 이주호 본부장님, 올긍정 오늘도 보여집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뷰티를 제외하고는 긍정 의견 주고 계시네요. 반도체부터 저희 오늘 좀 골고루 의견 받아봅니다. 자, 뭐 사실 여기서 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확실하게 또 잘 나와줬습니다. 매출이 73%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액을 경신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서 투톱은 알아서 가라고 하고 제가 할 길 가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포트 전략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 중간인 것인가 이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급등이 나왔고 네. 사실 이제 소부장 쪽에 기회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지금 사냐 마냐는 이거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면 계속 가고 또 사실 주가 오를 때 이렇게 뭐 약간 기간 조정을 주거나 살짝 눌림이 나와야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계속 저렇게 우상향 했을 때 과연 따라가는 게 맞나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너무나 긍정적이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회를 찾아본다면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이제 새로 들어가실 분들을 기회를 찾는다면 저는 이제 코스닥 쪽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 소부장 쪽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항상 그랬어요. 과거에도 2017년도에 반도체 랠리 때도 그랬고요. 항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어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소부장단에서 움직이는데 시간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코스닥. 네, 왜냐하면 또 정부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지수 상승에 대한 의지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많은 분들이 지금 요즘에 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잘 가니까 이것만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기회는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두 기업 합치면 500조가 넘어요 지금. 그만큼 뭐 돈을 잘 버는데 물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낙수 효과 있을 거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또 이제 팹 증설과 관련된 공시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또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코스닥 소부장 쪽에서 집중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 어제 아무래도 시외에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가 좀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하나비전이 뭐 그렇다고 빠지냐 뭐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비 쪽에 있어서는 지금 한미반도체에게 다시 우주적 기운이 몰려가는 흐름 같긴 하거든요. 이게 한미반도체가 지금 사실 뉴스가 단독 보도가 지금 이틀 맞아요. 연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4일 날 삼성전자가 안 쓴다 얘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수율에 대한 부분 때문에 TC본도는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그래서 좀 워딩이 좀 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오히려 지금 영향을 주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는 사실 뭐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던 안 하던 지금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생각해봐도 저는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비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뉴스에 얻어 걸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소식 때문에 상한가 갔던 것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저는 사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생각하면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갈 주가였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뭐 펜트론이 지금 상한가에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장비단에서의 이렇게 지금 한번 바람이 부네요. 소부장 전반적으로 좋고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공략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리노공업인데 오늘 또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된 우상향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그동안 언급 주셨던 반도체 저희가 싹 다 모아왔습니다. 다 최근에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2026년 1월부터 지금 저희가 모아온 거거든요. 한양ENG, 한솔케미칼, 원익 머티리얼즈, DB하이텍, PSK홀딩스, 이수페타시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 올라 있어요. 네. 이제 더 여기서 배고픔을 느끼고 바라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주에 설 연휴 그리고 이번 주에 주변에서 이제 많이들 좀 물어보셨을 때 드렸었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만약 7에서 10% 빠져도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갈 자신 있으면 지금도 사도 괜찮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5에서 10% 조정이 나와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사도 괜찮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5에서 10%의 조정 나와도 20만 원대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아마 20만 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격대라 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점 매수세는 분명히 또 붙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매수 대기 자금과 이들이 보여주는 EPS 영업이익률을 감안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정 없이 올라가니까 없으신 분들은 내가 사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라는 욕심이 좀 있는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5에서 10%의 조정이 나와도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는 게 지금부터라도 모아가는 게 맞고요. 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일단은 놓친 건 놓친 거대로 인정을 하고 소부장 쪽을 먼저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소부장도 사실 또 속도가 갑자기 가파라지기 네. 시작했어요. 뭐 한미반도체 우리가 이번에만 다룬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코너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반도체도 지금 속도가 많이 낮잖아요. 쭉 둘러보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시세가 안 나온 쪽은 이제는 소외라는 것보다는 시장에서는 아예 관련주로 안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도 처져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예. 이미 가는 쪽에서 조정을 기다리는 게 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제시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오늘 아침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클린룸을 보신다면 네. 한양ENG를 여전히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주가가 낸드 플래시 쪽으로 한참 더 뉴스가 쏟아졌다가 갑자기 또 줄어들면서 맞아요. 하나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뒤에 머티리얼즈 붙어있던 기업들도 좀 쉬거든요. 예. 이러한 쪽은 지금 다시 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세가 안 나고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그들의 무대가 될 거야 싶어서 미리 사고 계시는 분들은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된다.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면 그거는 그 기업의 어떤 향후의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약한 것일 수도 있어서 최근에 한번 시세를 냈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자고 있는 차트에서 기회를 얻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쪽이 지금 진입하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낸드 다시 뉴스 조금씩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죠. HBF 관련해서 SK하이닉스발 뉴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클린룸 관련해서 언급 주셨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노린다면 이쪽 종목군에서 살펴보자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날 좀 잡았는데 그 이유가 확실했었던 것은 서클에 있었습니다. 서클이 많이 올랐어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전성기가 작년 6월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6월에 서클이 화려하게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서클이 다시 한번 실적 발표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다 보니까요. 다시 살아나는가 싶습니다.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주를 볼 때 새로운 대장이 헥토파이낸셜인 건가 싶을 정도로 추세가 굉장했는데요. 오히려 네이버, LG CNS, 카카오뱅크와 같은 종목군들은 6월의 고점이 아직까지의 고점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에 있어서 서클의 힘을 믿는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조 본부장님께 의견 여쭐게요. 늘 뉴스가 무성했기 때문에 정책적 방향이 명확해져야 하는 곳이 이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할 때 롤링이 너무 심하다가 약간 편견처럼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할 건 뭘까요? 이쪽도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대형주. 같아요. 네. 특히나 뭐 네이버라던가 네네. 카카오페이라던가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정부에서 이 디지털 자산 법제화의 의지가 강해요.
그리고 어제 서클의 주가 급등 배경도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 확대 네.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30% 넘게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뭐 그러면 중소형단의 종목을 뭐 변동성 큰 걸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자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요즘에 보시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쏠림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도 대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쏠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접근해 본다면 저는 역시나 네이버 일단 네이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에 삼성 들어간 종목이 안 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종목이 하나 있죠. 삼성 SDS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삼성 전기도 갔죠? 근데 뭐 삼성 붙은 게 안 간 게 없습니다. 뭐 삼성생명, 물산, 지금 삼성그룹주 ETF 보시면 알겠지만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그룹에 있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간 게 없는데 딱 하나 SDS가 지금 안 갔거든요. SDI도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 보신다면 오히려 삼성의 힘으로 조금 수급적인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삼성 SDS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수급이 문제인데 지금 그렇죠. 진짜 괜찮아요? 지금 단기에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좀 그렇고요. 가격 매력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네이버가 수급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불편하시면 삼성 SDS가 낫고 그다음에 요즘에 LG그룹도 좋잖아요. 맞아요. CNS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LG그룹이랑 삼성그룹이 주가 다 좋아요. 그룹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룹주들이 갈 때 수급이 확 그룹주로 몰릴 수도 있고 하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맞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오션 갈 때 하나 시스템이랑 같이 다 올라갔어요. 하나 지주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룹주들이 이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스테이블 코인주 중에 하나 고르겠다? 네. 물론 중소형단 변동성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기업 관련된 삼성 SDS, LG CNS 이런 쪽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근데 말씀드립니다. 왜 카카오는 얘기 안 해주세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 아까 카카오페이 말씀드렸고 카카오도 좋죠. 괜찮아요? 네, 카카오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랑 카카오가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네, 그게 조금 걸리니까 오히려 지금 힘이 좋은 쪽은 우리나라 대기업 쪽입니다. 확실히 현대차 그룹부터 시작해서 삼성, LG 그룹 지금 다 좋죠. 오늘 LG노텍 20% 급등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본다면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나라 대기업 쪽, LG 묶고. LG CNS와 삼성 SDS 이쪽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안 움직인 그룹주의 강세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LG그룹이 하나의 대표적인데 그 부분은 띄어서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쟁점화 해보겠습니다. 자, 좋네요. 지금은 큰 종목군으로 보자. 그리고 안 움직였었던 그룹주 내에서의 탄력도가 더 높으니 이쪽에서 기회도 찾아보는 최근의 구간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갑니다. 뭐지? 꺼지는 줄 알았다가 다시 또 올라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또 6,200선 위에 있어요. 그래서 증권주가 참 까다로워졌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증권주는 하방 갔다가 상방 갔다가 하고 있네요. 자, 지난주에 저희 증권주 김태성 본부장님께 의견 들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네. 우리 배당락 전에는 수익률이 15% 이하인 종목은 끊어갈 만합니다라고 네. 언급 주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미래에셋증권에서 공시 낸 걸 보니까 3월 17일이 배당 기준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럼 18일이 배당락일이 되는 거라면 그렇죠. 아직 2주 정도는 남아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구간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무너지면 예. 뭐 당연히 매도들은 안 하실 것 같고 오히려 못 사신 분들의 자금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네.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금 6,200포인트 선이고 코스닥도 지금 이제 따라 올라올 가려고 준비를 해요. 좀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질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은 코스피보단 약합니다. 하지만 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들어오는 자금의 어떤 수급 유입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따라서 코스닥도 올라와야 되고 또 코스닥이 또 올라올 만한 명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라 증권주들은 조금은 더 높이 보셔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거래일수,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남은 거래일수는 네. 배당락일 기준입니다. 그 거래일수 안에서 좀 부달 매도를 하셨다가 배당락 이후에 한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고 약간의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증권주들은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과 증권과 보험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배당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증권. 보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목표가 우리가 자사주 소각인 것도 맞겠지만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과 함께 그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주주 환원 정책에도 조금 더 열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증권주들은 실제 우리가 이번 4분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적들을 지금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조가 이번 4분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해 1분기에도 지금 거의 뭐 확정적이고 2분기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증권주들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은행은 왜 제가 언급을 안 드리냐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미 대형주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반도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로봇도 현대차, 기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동성이 좀 무섭다 그래서 은행 지주까지 갖고 있기에는 수익률 게임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것들을 다 감안을 해보면 저는 증권주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기의 활용이 필요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증권주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저희는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가서요. 와, 오랜만에 로봇 보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주가 살아났고 현대차 그룹주의 주가 상승의 핵심이 로봇에 있었고 피지컬 AI에 있었는데 자 로봇주가 그 전부터 같이 좀 쉬다가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다시 로봇주의 수급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LG그룹도 어떻게 보면 로봇이 묻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드라이빙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과거에 우리가 로봇주가 시세를 노란봉투법 이후에 봤었을 때의 종목 관점과 다르게 지금을 살펴야 되는 거라면 기준이 뭐가 돼요, 본부장님?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이거에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물론 삼성 컨콜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부터 돈 벌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도 했고 사실 로봇 대장은 이제 현대차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어제부터 로봇주들 움직이면서 오늘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LG도 그렇고 지금 현대도 그렇고 다 로봇 때문에 지금 맞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돼서 두루두루 또 살펴봐야죠. 대표적으로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요즘에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데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중요한 거는 AI 산업, 그동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AI에 대한 우려들이 거의 해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주들도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공포감이 지금 해소가 되는 국면 속에서 피지컬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 네. 그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이 먼저 스타트 끊었고 어제 뭐 감속기 관련주 SPG 급등 네.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나왔고 계속 돌고 돌거든요. 돌죠. 근데 로봇도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이것도 대형주 쪽만 쏠립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지금 보면은 섹터들이 움직일 때 다 대형주 쪽으로 붙어서만 가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LG 그룹이 오늘 또 추가 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LG랑 연결되는 게 저기 나오는 이제 하이젠 RLM이라던가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이 기회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로보티즈는 그동안 돈을 벌었던 곳입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면 저는 가능성이 높은 게 이쪽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로봇주들도 이제 대형 그리고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쪽.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ETF 자금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갈 수 있냐?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이다. 그럼 코스닥 150 안에 있는 로봇주들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포트 전략이 지금 뭔가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코스닥 150 뭐 아니면 정말 그 시총 상단주를 끌고 가면서 네. 그 안에 좀 매력적인 섹터군들에 대한 비중 확대만 저희가 잘해도 괜찮은 시장이겠네요. 지금 교집합을 잘 찾으시면 예, 예. 돼요. 뭐냐면 일단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예. 상장이 되어 있냐, 들어가 있냐, 예. 그다음에 대기업이랑 연결이 돼 있냐.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지수 끌어올린 주체가 다 대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중소형 주들 사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과 연결고리가 있고 ETF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그 교집합을 잘 고르시면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간이 끌어가는데 사실 금투의 물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지금 6,200까지 간 거잖아요. 어쨌든 코스닥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 명분은 충분한 상황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모멘텀이 강도가 가장 높은 쪽, 여기에 우리는 비중을 좀 더 실어보자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또 다른 대형주 그렇다면 LG그룹인데 LG그룹 오늘 안 올라가는 거 물론 찾을 수는 있긴 한데요. 그래도 올라가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승호 부장님. 네.
수직 계열화 로봇 쪽으로 피지컬 AI 쪽으로 잘 돼 있다. 이제 뭐 엑사원이었나요? 반도체 쪽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LG 이노텍 하면 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다 나오네요. 디스플레이도 흑전 이야기 나오고. 네.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다 쓸 수 있다라는 무궁무진한 내러티브에 이제 궤도에 안착을 했습니다. LG그룹이 그간 못 갔잖아요. 화학도 가요. 자, 여기서 뭘 봐야 돼요? 뭐 LG전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자, 예. 방금 이제 올려주신 자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다운을 받으셔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정리를 좀 잘해 주셨는데 지금 LG전자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오늘은 사실은 그들의 본업에 대한 성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로봇에 좀 묻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아요. 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지난 4분기 실적을 다 뜯어보면 LG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사업부가 어디냐 했었을 때 전체적으로 전장 사업부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을 좀 높게 볼 수는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전장 사업의 LG전자의 매출이 높아진다는 것은 LG 디스플레이의 전장 사업 실적도 개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LG 이노텍은 지금 모듈로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올라가지만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저는 의미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약간은 결이 다른 좋은 호재성 뉴스라서 예. 상승 속도가 좀 다른 것뿐이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들은 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 로봇주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이 보여준 실적 대비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준 건 요만큼인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는 바람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도 그들만큼 후하게 점수를 줄 거냐? 이거는 변동성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LG 그룹 내 세 기업 중에 하나를 뽑아보라고 하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세가 약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6%면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LG전자. 그래도 저는 LG전자를 계속 보셔야 LG 디스플레이도 LG 이노텍도 따라갈 만한 명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CES 2026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틀레스의 시선이 좀 뺏겼는데 그날 부스가 가장 큰 쪽이 어디였냐면 사실은 LG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LG에서 나온 로봇과 현대에서 나온 로봇의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지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현대차만 우리가 바라봤지만 결국 로봇 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되면 LG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응용해서 씌워줘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LG도 벌써 보스턴 다이내믹스 공급망 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그 밸류만 가는 거는 안 맞고요. LG도 그 밸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대신에 조금 더 강력한 모멘텀은 LG전자의 전장 사업부를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과 비중을 네. 어쨌든 로봇으로 같이 투영시킨다는 거면 네. 비중 차등은 좀 두는 편이에요? 두 개 중에, 그러니까 둘의 이제 비중을 예. 굳이 하자면 현대차가 95고요. LG전자 5입니다. 아직은요. 아, 예. 네. 어차피 현대차가 주인이어야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다.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자, 이어서 저희는 그러면 탑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훈 부장님의 탑픽이고요. 와, 신규 상장주로 우리의 이름을 좀 알렸었던 노타 챙겨주셨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다시 한번 네, 지금 특히나 갤럭시 S26 언팩 행사 있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쪽에다가 엑시노스 2600 AI 최적화 솔루션 공급에 대한 공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퓨리오사 AI 쪽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은 AI 최적화 관련해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만약에 엑시노스 2600 성공하고 갤럭시 S26 흥행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확장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적화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다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MPU 관련해서 좀 밀어주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퓨리오사 관련 쪽으로도 연결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노타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더 매력적이게 되었다로 의견 정리합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갈 거고요. PNT입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실 것 같아요. 사실은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았어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쪽에 대한 사업성이 예전만큼 못하다 보니까 받아놓은 수주 잔고는 있지만 이것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탑픽주로 P&T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기 강하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지금 AI용 MLCC 관련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더 좀 강했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또 여기에 LFP 배터리들이 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P&T가 가지고 있는 공장도 중 구미 공장에서 올해 이제 LFP 배터리 관련 부품들을 지금 생산을 해내는 그런 상황이 있기에 MLCC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을 기대를 해본다면 P&T의 지금의 위치가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도 저는 매력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가가 5만 5천 원인데 예. 자, 이제 손절 라인은 4만 원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좀 폭 자체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공격적으로 사기보다는 최대한 좀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해 놓으시는 게 좀 편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동안에 많이 못 올라왔기에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붙게 되면 저는 충분히 7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산을 만들었었던 구간까지 좀 넘볼 수 있는 현재 구간, 그렇다면 매수에 있어서는 좀 나눠서 매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언급 주셨습니다. P&T 목표가 7만 원 라인대까지 1차적으로 잡아봅니다. 자, 여전히 내리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시장이긴 한데요. 이 속에서 신고가가 또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를 파는데 오늘은 연기금 쪽에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늘 장 고생 끝까지 해보시죠. 고맙습니다.